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났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끝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또 중국이 연이은 경기 부양 시도하면서 침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벽개원 파산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각국의 이제 반도체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S&P 500,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갔고, 금리는 이제 피크 대비는 조금 내려온 반면에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연중 최고치 올라가서 향후에 이제 물가가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금리와 유가 추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들 한 번 더 보면 이제 미국에서 구인 공고, ADP 민간 고용, 실업률 이런 것들 나왔는데, 대체로 시장에서는 좀 안도할 만한, 이거 물가 확 튀진 않겠다, 고용 때문에, 이런 분위기 만들어졌고요. 중국에서 이제 금리 내리고 달러 유동성 늘리고 이제 벽개원 부채 문제 조금 완화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우려감이 조금 이제 진정이 됐고, 그 덕에 금리와 환율이 진정되면서 이제 시장은 2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 후반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지수를 올렸는데, 다만 이날 삼성전자가 지수 코스피 올린 게 31포인트인데 코스피는 7포인트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외에는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급 쏠림이 주말에 좀 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지표 한 번 더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구인 공고건인데 줄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이제 덜 뽑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 ADP 민간 고용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좀 줄어들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계속 완만하긴 하지만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임금 상승률이 제일 중요해요. 실업률 이런 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에 영향 주는 거는 이제 급여 인상폭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내려가는 방향이죠. 각도가 좀 완만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가 이 지표를 보는 건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어떤 이제 지표가 또 있냐면, 이게 보시면 1인당 일자리, 미국 1인당 일자리가 꺾여서 내려가면, 그때 이제 꺾여서 내려가면 후행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1인당 일자리가 좀 내려가고, 물론 이제 1.5개니까 여전히 이제 많긴 한데, 어쨌든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금리 인상은 적어도 거의 좀 마무리된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그동안에 되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195달러 전으로 가게 되면 기존 추세를 복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 바꾸면 190에서부터 195달러는 상당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애플이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인데, 이것도 연중 최고치가 거의 75달러 수준인데 지금 70.4달러니까 10%도 안 남았잖아요. 한 5%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위치죠. 그래서 애플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주에 좀 강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엄청난 이슈가 있어서 이걸 확 돌파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서 조금 이제 투자들의 고민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코스닥 주봉인데, 코스닥 주봉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이제 20주선이 저항대였어요. 저항대였다가 지금은 지지선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맞고 떨어지면 전저점 깨지는 건데, 지지선으로 바뀌면 이제 맞고 올라가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원래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잖아요. 추세가 바뀌었다면.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모든 게 차트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121선까지 빠졌다가 이제 큰 하락. 그때 이제 올해 초에 피크 찍고 121선까지 빠졌다가 그 근처에서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워낙 6% 올릴 정도면 엄청난 에너지를 단방에 쏟아 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이 한동안 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금요일같이 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요 종목 중에서 좀 강했고, 애플이 6% 올랐거든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주간 6% 올랐다라는 건 하루 평균 1.2%씩 계속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IT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지난주에 유난히 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가 5.8%. 근데 금요일에 6% 올라서 주간 5.8이니까 주중까지 재미없다가 이제 바보용이 그냥 나 바보 아니야 라고 한번 확 힘써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힘쓰고 계속 같은 힘을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숨고르기, 예, 조금 힘 조절을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국면에서 많이 올랐던 LG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지난주 좀 약해서 여기서 자금이 삼성전자로 갔나 보다. 뭐 이런 추정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유진테크가 되게 강했고 고점 대비 되게 많이 하락했던 뭐 이제 일부 통신 장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제가 JYP 엔터주하고 2차 전지에서 자금이 좀 분산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JYP,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주중에 좀 마이너스로 끝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3주 연속 매도거든요. 근데 매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금요일에는 또 매수로, 저기 후반부에는 이제 매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정말 매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가 됐든 일단 좀 매수로 바뀌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게 투자들이 시장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단발로 매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지루한 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외국인들이 5일 중에 3일 이상의 매수, 그리고 이제 좀 매수 규모도 또 골고루 삼성전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60% 정도 되고 한 40%는 다른 종목 매수, 이런 구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시아 증시가 조금 풀린 게 중국을 폭풍 매도했다가 중국에서 여러 부양책이 나오니까 조금 줄었거든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많이 매도한다라는 거는 그 외국인들이 저걸 팔고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 이유가 되거든요.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렇게 매도가 진정이 되면 위안화 환율이 안정이 되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매도가 좀 완화가 되고 이제 9월 들어서 조금 바뀌는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죠. 자, 종목들 보면 외국인들 삼성전자 주간으로 3,200억 샀고, 그 외에 이제 뭐 HBM 관련된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자동차주 매수한 게 좀 보이고요. 조선과 금융 이런 게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인데, 근데 다만 이제 지난주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온 거라 금융투자 매수는 조금 의미를 부여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 화장품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 관광객 들어오는 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게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에코프로가 들어왔는데 저 에코프로가 온전히 매수한 건지,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 청산 같은 게 매수로 보이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정작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저게 매집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에코프로는 매수에도 불구하고 조금 경계감을 갖고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업종별 특징은 없고, 약간 이제 IT 계열의 종목군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게 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계열의 종목들이 요소에 되게 많이 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리스트의 한 40% 정도는 반도체 계열의 종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게임주 일부, 바이오주 일부, 그래서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또 일종의 이제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업종의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겠죠. 자, 체크포인트 보면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근데 금요일에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간 게 조금 찜찜하거든요. 이 주초에, 그러니까 월요일은 휴장이고, 화요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안정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국채금리가 4.2, 4.3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고, 달러도 움직이고, 여기 국제유가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과 엔비디아. 제가 아까 애플은 190에서 195달러, 그게 이제 195달러를 가게 되면 기존 추세에 복원이 된다. 근데 만약에 애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올리는 거는 대단한 증시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애플이 계속해서 밀고 올라간다라면 증시 유동성이 좀 세졌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시장을 버팀목해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또 너무 무너지면 하나의 어떤 주도주 사이클이 끝난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둘 다 올라가는 것까지 바라진 않고, 예를 들어 애플은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버티고, 또는 엔비디아 올라가고 애플은 버티고, 이런 구도가 좀 돼주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금요일에 엄청나게 블랙홀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것저것 다 팔고 삼성전자로만 몰린 걸로 돼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얘만 가면 안 되고
보조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제약주라든가 뭐 하여튼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삼성전자가 쉴 때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와주지 않으면 지수가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보조 역할을 해줄 다른 업종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난주 반도체 강하고 2차전지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됐는데 둘 다 빠지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둘 중에 하나가 좀 올라가서 주포와 주도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포가 있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코스닥에 외국인 기관이 좀 수급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도주가 나와야 되잖아요. 2차전지가 다시 부활을 하든 반도체가 쭉 밀고 올라가든 또 제약이 올라가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메인 대장주가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제 코스닥 아까 차트 보여드렸듯이 이제 20주선 튀고 이제 한 950 이상까지 노려보는 구도가 될 수 있겠죠. 주도주가 나와주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했으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차트인데 삼성전자가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또는 20% 이상 이익이 증가되는 그 전에 주가가 40%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시면 실적이 확 올라가니까 40% 미리 땡겨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실적은 영업이익 2016년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 별로 증가된 게 미미한데 주가는 43% 올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턴이 되면 주가가 41에서 45% 굉장히 특이하게 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9조 원. 저는 이거보다 좀 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9조 원인데 내년도 영업이익이 3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과거 패턴대로라면 지금보다 한 12%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25년도 50조 원까지 예상을 하니까. 근데 2025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올해 이제 삼성전자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속도 조절은 좀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삼성전자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면 삼성전자하고 고리가 있는 어떤 또는 이제 뭐 반도체 이제 전통의 소부장 계열의 종목군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제로 저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아마 금요일에 좀 많이 오버해서 조금 이제 좀 속도 조절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속도 조절 될 때 이제 종목들은 또 오히려 노려보는 필요도 있죠. 어쨌든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하나 걸리는 거,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는 제가 이제 예상해드린 게 4.4 근처 가면 좀 버거울 수 있다. 근데 4.35 근처에서 이게 이제 맞고 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4점 초반까지 한번 내려가 줬어야 되는데 이게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저는 이번에 금리 올라가는 게 저는 냉정하게 보면 의미 없다고 봐요. 저거 올라가거나 말고 왜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거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저가 보여지는 숫자일 뿐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좀 일부 반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저게 올라가고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지금 85달러인데 90달러 가게 돼서 유가 상승에 베팅이 되고 물가 다시 튄다. 그래서 금리 올라간다. 이 분위기 되면 의외로 9월 초반에 좀 고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유가와 금리의 추이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매일 유튜브 통해서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 좀 잘 봐주시고 그리고 미리 예고해 드릴 월요일은 평소보다 제가 조금 늦게 방송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TV 출연을 하는데 오후 방송 출연이라 끝나고 빨리 돌아와도 4시에 까딱까딱 해서 평소보다 한 30분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방송이 올라간다는 점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특히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